사이다 무비튼. 언니는 작년에 이혼을 했는데 전 형부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니한테 문자해도 전화해도 답이 없어. 걱정되네. 어디 아파? 사고 났어? 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애초에 이혼한 이유는 이 전 형부가 무서운 엄마 상대는 전부 아내한테 떠맡기면 되지 라며 뭐든지 언니한테 다 시켰기 때문이다. 언니와 전 형부 사이에는 아기가 없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왜 안 생기는 건지 검사해봤는데 전 형부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절대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생기기 어렵다고 했다. 이땐 마침 무서운 시엄마로부터 아기는 아직이야? 라며 재촉당할 때이기도 했다. 거기서 그런 결과를 들은 전 형부는 잘도 엄마 앞에서 전에 병원에 갔는데 얘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라고 짓거렸다고 한다. 당연히 그걸 들은 무서운 시엄마는 손주가 안 생기는 건 며느리 탓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너 때문에 내가 손주를 못 보잖아. 이 쓸모없는 며느리야. 아기 못 낳는 건 여자도 아니야. 왜 너 같은 쓰레기가 태어난 거야? 라며 언니를 심하게 구박했다. 그런데도 전 형부는 언니에게 징징거리며 만약 내 탓이라고 알려지면 엄마한테 무슨 말 들을지 몰라. 부탁이야 수미야, 나 좀 지켜줘. 그리고 가능성이 0%는 아니니까 언젠간 생길 거야.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원인이 나였다고 제대로 말할게. 라고 말했다고 한다. 언니는 원래부터 마음이 여려서 울면서 부탁하는 전 형부를 내팽개칠 수가 없었다. 나였다면 그딴 남자는 바로 차버렸을 텐데 자기 마음대로 언니를 희생시키다니 진짜 최악이다. 하지만 역시 민감한 문제이기도 했고 괜히 부부 문제에 끼어들 수도 없어서 언니가 됐다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로 전 형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언니 탓으로 돌렸다. 전 형부는 대졸이긴 했지만 취직을 잘 못해서 수입도 낮았다. 그래도 언니도 같이 일하고 있었고 생활은 충분했다. 단 설날에 시댁에서 친척이 모일 때마다 전 형부는 엄마에게 오란 말을 들었다. 하지만 사촌 형제들의 수입과 비교당할까봐 가지 않았고 수미가 절대 가기 싫다고 해서 난 못 갈 것 같아. 어쩔 수가 없네. 라며 언니가 고집을 부린다는 듯이 말했다. 당연히 언니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시엄마에게 말했지만 원래도 미움받았던 언니의 말을 아, 그렇구나 하고 시엄마가 믿어줄 리도 없었고 또 구박거리가 되기만 했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던 어느 날 언니는 정신적으로 한계였는지 우울증에 걸렸다. 나는 언니에게 언니, 이제 이혼해. 자기 아내를 지켜주기는커녕 방패 삼는 남편이랑 계속 같이 살 거야? 라고 말하자 언니도 이혼을 생각했고 형부에게 당신이랑 이제 이혼하고 싶어. 더는 못 버티겠어. 라고 말했지만 싫어. 네가 없어지면 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날 버리려는 거야? 라며 이혼해주지 않았다. 형부는 이혼해주지 않았고 언니의 시모는 언니가 우울증에 걸린 게 네 정신이 약해서 그래. 내가 뜯어 고쳐줄게. 라며 괴롭혔다. 물론 형부는 그런 시엄마가 무섭다며 방치했고 언니가 어떻게 되든 좋으니 일단 무서운 엄마한테서 자기를 지켜줄 존재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언니만 있으면 엄마가 자신을 괴롭히는 건 막을 수 있었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친척들이 언니를 억지로 떼어나듯이 본가로 데리고 돌아와서 이혼시켰다. 언니는 본가로 돌아오고 진정이 되자 너무 참고만 있었어. 너무 시달려서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됐어. 라며 반성했다. 물론 형부는 펄쩍 뛰었다. 이혼은 인정 못한다든지 언니는 자기 거라든지 하는 말을 해댔다. 우리 집엔 언니와 나 말고도 오빠가 한 명 있었고 근처엔 사촌 오빠가 살고 있어서
전 형부가 언니를 찾아왔을 땐 같이 나서서 맞서줬다. 그리고 언니를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서도 받아내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했다. 물론 위자료도 청구했다. 전 시엄마는 아기도 못 낳는 쓸모없는 인간 주제에 무슨 위자료 청구야? 주제를 알아야지. 라고 말했지만 거기서 변호사가 선뜻 그 얘기 말인데요. 수미 씨가 원인이 아닙니다. 당신 아드님이 자기 탓이라고 말을 못해서 수미 씨 탓으로 돌린 거예요. 뭐? 말도 안 돼. 사실입니다. 진실을 알고 나선 충격받았다고 한다. 전 형부는 부정했지만 진단서도 있었고 능력 있는 변호사 덕에 언니가 당분간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이혼하고 나서 언니는 전 형부 일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 후 언니는 휴대폰을 번호째로 바꾸고 예전 폰은 아버지가 관리했다. 그러니 아무리 전 형부가 문자를 보내도 당연히 답장이 없었던 것이고 내 쪽으로 연락이 왔던 것이었다. 이혼하고 상담을 받은 언니는 점차 우울증이 나아져서 지금은 본가에서 나가 자취하고 있다. 혹시나 전 형부가 언니가 있는 곳을 알아내서 찾아가면 안 되니까 연락이 온 김에 이제 이혼했으니까 당신이랑 연락 안 하는 게 당연하죠. 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 형부는 그래도 수미는 수미잖아. 이혼해서 아내는 아니더라도 수미라면 날 무시할 리가 없어. 라고 말했다. 기분 나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면 저렇게 되는 걸까? 너니까 무시하는 거야. 말이 통하지 않는 전 형부에게 열이 받아서 이혼이 무슨 의미인진 알아요? 라고 말해도 수미가 죽은 거면 답장이 없어도 이해하겠는데 수미가 살아있는 거면 그럴 수 없지. 라고 한다. 무슨 소린 건지. 언니는 한 번 죽고 이혼하고 다시 태어났어요. 지금의 수미는 당신을 제일 싫어하는 수미예요. 당신한테 절대 답장 안 할 거라고요. 수미는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수미 언니를 한 번 죽인 건 당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해서 나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다. 어떻게 했어야 했냐고? 당신은 그것도 몰라? 그 무서운 엄마한테 언니를 방패 삼는 게 아니라 같이 도망치든가 오히려 언니를 지켜주면 됐었잖아. 여태까지 언니를 희생시킨 주제에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건 수미라면 엄마를 잘 상대해 주니까. 그 엄마 때문에 언니는 우울증에 걸렸었잖아. 언니는 2번 다시 당신을 만나기도 싫고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댔어.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 망할 놈아.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고 나니 더 이상 전화도 오지 않아서 이제야 알아챈 건가 생각했다. 그렇게 반년 후 언니는 상담해주시던 선생님과 사귀게 됐다. 지금껏 언니를 진료해와서인지 언니를 잘 지지해주고 있다. 한번 결혼에 실패했으니 바로 어찌저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쓰레기 같은 전 형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어서 믿음이 간다. 언니의 마음을 낫게 해준 지금 남자친구는 아빠 엄마한테도 큰 호감을 사서 종종 본가에 둘이 와서 얼굴을 비추기도 했다. 그걸 본 전 형부가 본가에 쳐들어왔다고 한다. 야, 문 열어. 열란 말이야. 그 남잔 누구야? 라면서. 언니는 깜짝 놀랐지만 부모님이 곧바로 경찰을 불렀기 때문에 계속 날뛰던 전 형부는 경찰에게 5분 만에 붙잡혔다. 그 후에 들었는데 전 형부는 나랑 연락한 후에도 본가에 언니가 와 있는지 계속 보러 왔다고 한다. 그런데 우연히 언니가 애인과 함께 들어가는 걸 보고 달려들었던 것 같다. 결국 전 형부는 이혼한 후에도 언니한테 계속 연락하고 나한테 전화한 것도 더해져서 스토커 혐의로 체포되었다. 아들이 언니를 스토킹한 게 전 시엄마에게도 알려져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 게다가 주위에도 쑥떡쑥떡 소문이 퍼졌다고 한다. 원래부터 전 시엄마는 남의 눈을 신경 쓰는 자존심 센 사람이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 같다. 전 형부가 쳐들어왔을 때 다시 언니의 상태가 불안해질까봐 걱정했지만 애인이 곁에 있어준 덕분에 지금도 언니는 밝게 웃고 있다. 부디 이번에야말로 언니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